북한 무장 간첩이 오늘 새벽 강릉 앞바다를 통해서 내륙으로 침투했습니다. 북한 무장 간첩들이 타고 온 잠수함은 100톤급이 넘는 규모로 최고 승선의는 20명이 넘는 규모의 장비입니다. 이 사건 기억나십니까? 1996년 9월 18일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입니다. 군경의 추적을 받고 달아나던 무장 간첩 가운데 11명이 오늘 오후에 강릉시 청악산 계곡에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자, 오늘 김남성 전 원사님을 휴민트로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시체들을 처음 발견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진짜로요? 직접 눈으로 현장에서 다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청악산 밑에서부터 수색 정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당시 소대장이었고 병사 35명 데리고 수색 정찰 행대 대응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청악산 정상에 가기 한 100m 전에 거기서 갑자기 총성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나타났던 거야. 이게 우리 그 곤충 소리죠, 곤충 소리. 빵 하는 소리는 이게 메아리치도 들리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어디서 나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계속 간격으로 이렇게 한 발씩 딱딱 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상하다. 우리는 앉아서 은폐은폐 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11발 난 이후에 총소리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11발. 일단은 정상에 올라가 보자. 소대원들을 다 불러서 딱 현장에서 딱 봤는데 요 옆에 10명이 누워 있었고 뒤에 앞에 한 명 누워 있더라고요. 무장공비들의 시체가 발견되기 불과 10분 전 아주 큰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장공비 일당 중 한 명이 긴급 생포됩니다. 무장 간첩 가운데 한 명이 오늘 오후 경찰에 생포되었습니다. 오늘 생포된 무장 간첩은 인민무력부 소속 잠수함 승무조원 31살 이강수입니다. 자, 이게 우리 이전까지 알아본 내용에서 11명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에 혹시 모르잖아요. 11명 넘어와서 11명 다 죽었나 보다라고 우리 판단하고 끝났어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한 명이 잡힌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지금까지 굉장히 폭풍처럼 진행이 됐는데요.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졌죠. 이렇게 벌어졌으면은 이제 뭐가 남았겠습니까? 본격적으로 소탕 작전에 돌입합니다. 현재 우리 전군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침투한 무장 공비를 완전히 포획 섬멸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이거 소리 막 지르면서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 군인이 여기 있고 장교 한 명이 여기 군인 보고 이제 너무 수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떨리지? 무장공비가 침투한 지 49일 만에 최후의 교전이 일어났다. 아, 징글징글하다. 49일. 그 유명한 연화동 전투입니다. 실제로 연화동 인근에는 이 기념 공원도 마련돼 있고요. 공비가 숨었던 지점까지 지금도 딱 정확하게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아예 북한으로 못 넘어가게 아예 이 군사분계선 미남은 다 차단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연화동에 무장공비 2명이 이제 포착이 된 거죠.
그래서 연화동 인근의 자연휴양림에 우리 국군이 매복 작전을 펼칩니다. 자연휴양림 쪽에 매복하고 있었던 우리 국군 2명한테 무장공비 2명이 딱 발각됩니다. 아이고야. 오후 3시. 9월에 잠수함이 침투했잖아요. 이때가 11월 4일. 와,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계절이 바뀌었어요. 계절이 막. 그러네. 자, 보세요. 2대2예요. 매복 작전 중 우리 국군 2, 공비 2. 이 공비가 얼마나 태연하게 행동하냐면 우리 군이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암고대! 하는데 이 무장 공비 2명이 이렇게 야, 니네 703 애들이냐? 야, 고생 많다. 어머야. 야, 우리 지금 이동할 거니까 같이 이동하자. 나와봐.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 정확히 남한 말로 야, 니네 703 애들이지? 이렇게 행세를 한 거예요. 나만 말로? 하지 언니 당연히. 나 지금 배우고 나오잖아. 3대대 선임하사야. 속이는구나. 야, 703 애들 나와. 나 지금 3대대 선임하사야. 가자. 보이면 쏠라고. 나오게끔 유나오라고. 우리가 매복하고 있어. 암고 안 해도 된다. 근데 우리 군이 대단한 게 3대대는 이미 그때 이동을 했거든. 그걸 알고. 여기에 3대 선임하사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걸 우리 군이 알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때 공비 2명하고 우리 국군이 이제 서로 대치하고 총알을 발사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때 2명을 생포하거나 사살하지 못했어요. 서로 총격전만 있고 공비들이 또 자리를 이탈합니다. 여기서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3군단 기무 부대장이었던 오영안 대령이 네. 원래는 그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산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전 본부가 있던 지상이 있었는데 지상에 있는 작전 본부에서 회의를 하고 지시를 내려야 될 거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명령이 산속까지 들어가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공비가 도망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산속에 들어가겠다라고 들어가요. 오영환 대령이. 근데 부하들은 말려요. 너무 위험하다고. 대장님 여기 계시라고. 안 된다.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고 해서 교전 현장에 들어갑니다. 아침이었어요. 어디선가 이상한 기운 느껴져. 앞에 그 옆에 그 계곡이 있었고 계곡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엔 뿌연 안개가 있었거든요. 저기 심하죠.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프라시를 딱 붙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공비가 있었던 거죠. 교전이 시작되는데 당연히 저쪽에서도 이제 반격이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측은 그 안개 때문에 이 공비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디서 사격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탕탕탕 총소리만 들리고. 근데 공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아군 오영환 대령이 너무 잘 보여요. 잘 보이지. 어떻게? 왜냐면 가슴에 달려 있는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 맞아. 계급장이 딱 빼야지. 아침에 보이는 것 딱. 그래서 오영환 대령님은 거기서 또 순국을 하십니다. 오영환 대령님, 그다음에 서형교 대위, 강민성 병장 3명은 전사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럼 이 공비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날도 그럼 결국엔 2명 다 소탕을 못한 거예요? 이 2명이 우리 군 3명을 전사시키고 14명을 부상을 입혔잖아요. 이 총격전이 있고 나서 3시간 후, 그러니까 오전 10시, 아직 아침이에요. 오전 10시, 당시 특전사 장선용 상사가 이 공비 2명이 숨어있던 위치를 특정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면 포복으로 공비들이 매복하고 있는 지점 20m까지 포복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공비 뒤로 해서. 그래서 공비 뒤 20m 전방에서 소총을 딱 겨누고 마지막하게 투항하라. 투항하라. 근데 공비들이 그때 투항하지 않고 대응 사격을 하려는 제스처를 취해서 장선용 그때 상사가 2명을 다 사살을 하고 49일 만에 공비 소탕 작전이 진짜로 종료가 됩니다. 무섭다. 잠깐만, 이상해. 지금 23명이 죽었다고 했죠? 죽었지. 그래서 마지막 2명 하고 사살했고 그럼 25명이잖아요. 다 죽었네. 한 명은 끝까지 살아남았거든. 그게 이제 행방불명이 돼서 한 명이 안 잡혔는데 이 수사를 종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라는 건 엄청나거든. 북한은 오늘 발표한 인민무력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북한 해역에서 훈련 중이던 소형 잠수함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좌초에 일어난 것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이 성명은 이어 북한 군인들이 적지대에 상륙함에 따라 무장 충돌이 있은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동해안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한 지 102틀 만인 오늘 북한이 공식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임에 의하여
막심한 인명피해를 초래한 1996년 9월 남조선 강릉해상에서의 잠수함 사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 잠수함 침투 사건을 처음으로 시인하고 외교적 용어인 유감 표현으로 사과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이어 재발 방지도 천명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은 그러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조선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유관 측들과 함께 힘쓸 것이다. 오늘 북한에 송환된 유해는 모두 24구로 북한 측은 의장대까지 동원해 최고의 격식을 갖추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을 쭉 보니까 북한에서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이런 식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딱 한 2번 정도밖에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매우. 인정했지. 예, 그 송 이야기가 궁금한데. 사실 인정을 하긴 했는데 예. 또 어떻게 보면은 속 시원한 인정은 아니었어요. 깊은 유감.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러한 잘못으로 인해서 깊은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가운데 걸 쑥 빼먹고 그냥 깊은 유감이고 막심한 인명 피해가 초래했다. 이 정도의 유감이었고 북한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입장은 우리가 무장공비를 파견한 것이 아니라 잠수함이 훈련 도중에 좌초가 돼서 이제 그게 강릉으로 떠밀려 갔고 어쩔 수 없이 적격에 오르다 보니까 우발적인 무장 충돌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미안한 거지. 무장공비 이건 우리 모르는 얘기다. 너네한테 간첩 파견한 거 이건 모르는 일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나는 유감이라는 사과하는 사람을 별로 나도 안 생각해. 그러니까 정치적인 수사잖아. 너무 그냥 남은 미안합니다나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다들 싫어하는구나. 유감은 사과가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유감으로 유감스럽습니까? 그게 왜 유감이야? 그래요. 자, 이렇게 49일간의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은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하지만 여기서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경미하는 원수님의 그 품에서 20여 년 전 온 세상을 놀려왔던 강릉의 자폭 영사들. 삶이냐 죽음이냐 생사를 반가리하는 최고의 시각에 그들이 주저없이 택한 그 길. 돌파할 가능성은 없다. 저는 자폭을 각오함. 장군님 안녕을 바람. 김정일 장군 만세. 수십만에 달하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 희생된 25명 전사들의 영문적 위고는 오늘도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는 리철지입니다. 아까 분명히 25명이라고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광수 씨를 제외하면 26명이 맞게 되는 거죠. 자, 리철진 바로 오늘의 시크릿 코드로 뽑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신원을 우리가 이제 왜냐하면 그때는 25명이다 얘기도 있고 26명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광수 씨의 증언이 오락가락했거든요. 확실하지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냐면 그들이 공식적으로 그 전사자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26명인 걸 알고 걔네들은 이제 25명을 했지. 근데 한 명이 빠져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광수, 이광수.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전향을 했잖아. 그러니까 전향을 하니까 거기 이름이 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광수를 제외해서 25명이니까 26명이 맞는 거죠. 사실 이 얘기는 북한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한 명이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공항용칭호 됐다라는 얘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 북한 내부에서도. 한 명이 뭐 살아갔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실족사를 했다거나 뭐 굶어 죽었으면 북한에서 그 영웅 취급 안 해줍니다. 굶어 죽으면? 그렇죠. 전사하다 죽었. 왜냐면 한국 국군과 싸우다 전사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에 영웅 칭호를 주거나 이러지. 그런 흔적 없이 그냥 실종돼서 죽었다 이랬을 때는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찜찜한 거예요. 굶어 죽었다고 하면. 귀순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어떤 전사자로 했다는 것은 분명히 북한이 이 사람의 소재를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공작원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북한은 지금까지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계속
그냥 잠수함 승조원들이 이렇게 표류하다가 올랐다, 공작원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전사 처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공작원으로서 신분을 숨기려고 했다라는 그런 가설이 들어맞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김남성 원사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닌 잠수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하면 안 되겠죠. 있을 수도 안 되고 일어나서도 안 되고 같은 민족끼리 동민족끼리 일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제가 작전을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 네.